마르세유 남쪽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등에 2발의 총상을 입은 남자는 무사히 깨어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유일한 단서는 엉덩이에 심어진 스위스 은행의 계좌번호뿐. 스위스에 도착해 공원에서 잠을 청하는 그에게 경찰들이 다가옵니다. 그는 순식간에 경찰을 제압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놀라 자리를 피합니다. 은행에 들어가 개인 금고를 열어본 그는 자신이 파리에 살고 있는 제이슨 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금고의 밑에는 각각 다른 국적과 이름의 여권 5장이 들어있고 막대한 현금과 총까지 들어있습니다. 케인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미국 여권을 가지고 미 대사관으로 향하지만 경찰과 군인까지 그를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본은 대사관을 탈출해 우연히 만나게 된 마리라는 여성에게 2만 달러를 주고 파리까지 차를 얻어 타게 됩니다. 파리의 집에 들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던 본은 누군가의 공격을 받습니다. 암살자를 제압하고 누구인지 알아내려 하지만 그는 자살합니다. 암살자의 가방에서 대사관에서 찍힌 2사람의 사진을 보고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쫓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은 마리를 경찰에 보내려 하지만 마리는 본과 함께 행동하기로 합니다. 파리의 저택에서 마이클 케인이라는 이름으로 선박회사와 관련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본은 마이클 케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고 그와 관련 있는 운보시를 찾아가지만 그는 이미 저격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보시가 살해당하기 3주 전 그의 배에 침입한 암살자에게 총을 2발 쏴 몰아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자신이 운보시를 죽이려 했던 암살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마리를 데려다주기 위해 마리의 동생 집으로 향하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그곳에서 암살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에게 총을 맞은 암살자는 트레드스톤 소속이며 트레드스톤으로부터 본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마리와 마리의 가족을 보내고 본은 암살자의 전화기로 트레드스톤 책임자인 콩클린을 불러내 트레드스톤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콩클린에게 자신을 찾지 말라는 경고를 남기고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콩클린은 트레드스톤의 또 다른 요원에게 암살당합니다. 콩클린과 함께 트레드스톤 프로그램은 폐쇄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이 등장합니다. It's nice. It's a little hard to find. 이유도 모른 채 마리와 인도에서 숨어 지내는 제이슨 본. 밤마다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며 그 악몽이 자신이 예전에 실제로 겪었던 일임을 확신합니다. 베를린에선 CIA의 네스키 파일을 얻기 위한 비밀 작전에 누군가 나타나 돈과 서류를 모두 가져갑니다. 서류와 돈은 러시아인 유리에게 넘겨지고 유리는 암살자 커릴에게 본의 위치를 말합니다. 시내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가 자신을 찾고 있음을 직감한 본은 마리와 함께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남자가 2사람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던 마리가 암살자가 쏜 총에 맞습니다. 본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폴리로 향합니다. 트레드스톤을 조사하던 팸은 CIA 회의에서 7년 전 2천만 달러의 자금이 사라진 사건이 내부자의 소행이며 이 범인을 고발하려던 러시아의 정치인 네스키가 살해된 사건이 죽은 콩클린과 본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의 도중 본이 런던에 나타났다는 연락이 옵니다. 마틴 국장은 팸과 에보트를 본이 영류되어 있는 런던으로 보냅니다. 팸이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본은 이미 필요한 것을 얻고 자리를 떠납니다. 도청을 통해 파멜라 랜디가 작전을 지휘하고 있으며 자신이 지난주에 베를린에서 2명의 요원을 암살했다는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본은 베를린에 있는 또 다른 트레드스톤 요원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트레드스톤이 존재하지 않으며 콩클린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팸에게 전화해 복귀하겠다고 말하고
트레드스톤 사무실에서 일했던 니키를 부릅니다. 니키에게 지난주 마리가 살해됐으며 자신은 인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자신을 모함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니키는 에보트가 트레드스톤 지휘자였으며 팸이 찾는 것은 네스키 파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본은 자신의 첫 임무가 네스키 작전이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콩클린이 지시한 작전이었지만 니키는 기록이 없다고 말합니다. 네스키가 묵었던 호텔에 간 본은 그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호텔을 습격한 경찰은 본을 놓치지만 팸은 본이 네스키 사건을 쫓고 있음을 알아내고 에보트를 만나러 갑니다. 그 시간 에보트는 CIA 자금을 빼돌려 석유 채굴권을 산 동업자 유리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하고 그때 본이 나타납니다. 에보트를 죽이지 않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 채 사라지지만 에보트는 그때 나타난 팸 앞에서 자살합니다. 녹음을 통해 에보트의 비리와 본의 무죄를 알게 된 팸. CIA는 본이 모스크바로 향하는 것을 알게 되고 러시아 국방성에 알립니다. 유리는 본이 죽지 않은 것을 알고 커릴에게 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네스키의 딸을 찾아다니던 본은 모스크바의 경찰과 커릴에게 쫓기던 중 총상을 입고 차량으로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마리를 죽인 커릴에게 총을 겨누지만 쏘지 않고 자리를 떠나 네스키의 딸이 사는 아파트로 향한 본. 그곳에서 엄마가 아빠를 살해하고 자살했다고 믿고 있던 네스키의 딸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I killed him. I'm sorry. 크레이머 국장실에 모인 CIA 간부들. 팸은 에보트의 비리와 트레드스톤과 제이슨 본에 대해 보고합니다. 본이 과거 행적을 쫓고 있으며 자신들을 공격할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국장은 본이 위험 인물이라고 판단합니다. 가디언지의 런던 특파원 로스 기자는 트레드스톤과 본에 대한 기사를 신문에 싣습니다. 신문을 읽은 본은 로스 기자에게 연락해 만나기로 하지만 약속 장소엔 이미 로스를 감시하던 CIA 수사팀과 저격수가 배치된 상태입니다. 로스 기자를 만나 블랙브라이어와 다니엘스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된 본. 수사팀을 따돌리고 기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노출하게 되고 제이슨 본이 정보 제공자라고 생각한 노아 보스는 기자와 본 모두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겁을 먹은 기자는 본의 지시를 어기고 달아나려다 블랙브라이어 요원에게 암살당합니다. 본은 진짜 정보 제공자인 다니엘스를 찾아 마드리드로 향합니다. 국장의 지시로 팸은 노아 보슨과 함께 제이슨 본의 추적 임무를 맡게 되고 로스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던 중 진짜 제보자가 CIA 마드리드 지국장 닐 다니엘스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다니엘스에게 구금 명령을 내리고 체포팀을 보내지만 그는 이미 도주했습니다. 그 시간 본은 마드리드의 CIA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낯익은 인물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체포팀을 제압한 직후 트레드스톤의 연락 담당이었던 니키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도움으로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니키는 다니엘스를 찾는 이유를 묻고 본은 사진을 보여주며 다니엘스 옆의 남자가 트레드스톤 첫날에 함께 있었던 남자이며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알아내야 자유로워진다고 말합니다. 모르코 탕헤르로 다니엘스를 찾아간 본과 니키. 보스는 다니엘스를 처리한 후 본과 니키도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다니엘스는 암살 요원이 설치한 폭발물로 인해 사망하고 니키를 더욱 구한 본은 니키를 보내고 뉴욕으로 향합니다. 노아 보슨의 사무실을 확인한 본은 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하고 팸의 전화를 도청한 CIA는 팸을 미행합니다. 요원들을 이끌고 약속 장소로 가는 노아 보슨. 하지만 그 시간 본은 보슨의 사무실 금고에서 기밀 문서를 꺼내 사라집니다. 본이 향하는 곳은 극비 실험실. 팸에게 비밀 문서를 맡긴 본은
CIA 극비 실험실에서 알버트 박사를 만납니다. 지난 기억을 모두 되찾게 된 본. 자신은 더 이상 제이슨 본이 아니라고 말하고 박사를 죽이지 않고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named Blackbriar, CIA Briar program, and CIA